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사는 67살 윤복희입니다. 이름은 흔하지만 제 인생은 흔하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요즘은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집엔 정막이 흐르지만 그 고요함이 제겐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요한 행복을 찾기까지 저에겐 3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언제가 편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만큼 늘 참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23세 결혼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죠.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여자는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게 복이다. 남편이 묻어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남편의 직장만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공무원이었고 9살 차이. 그땐 나이 차가 크면 덜 철없는 남자라고 여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 차가 내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식 날 입고 있던 하얀 드레스는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그날 이후 하얗던 제 마음은 점점 짙은 회색이 되어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셋. 나는 방 하나에 짐만 들여놓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죠. 남편은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 혼자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첫 명절 전을 부치다 손가락이 되었는데도 그깟 거에 뭐 그렇게 난리야 하며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 TV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 섞인 기름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나도 친정 한번 가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결혼했으면 시댁이 내 집이지. 무슨 친정 타령이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컥 다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제 감정을 말하는 걸 멈췄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생겼을 땐 잠시 행복했어요. 세상에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첫째 낳고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엔 애 낳고 밥 매러 나갔어 하셨고 남편은 산후조리는 사치라고 했죠.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애가 예쁘더군요. 그렇게 둘째,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3남매 키우면서 제 이름은 점점 사라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도 절 누구 엄마라고만 불렀죠. 내 이름 석자, 윤복희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때도 자주 아팠습니다. 허리 통증, 손목 시큰거림, 이유 모를 두통. 병원에 가자고 하면 남편은 말했어요. 그 정도는 참아. 병원비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냐?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간 알아줄 줄 알았고, 참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참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많은 짐을 얹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화나면 문을 쾅 닫았고, 마음에 안 들면 3일이고 말을 안 했죠. 처음엔 무서워서, 나중엔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당신, 왜 그렇게 무뚝뚝해? 한 번은 술 기운에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걸로 됐지. 뭘 더 바라? 하더군요. 그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 존재만 해.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옷 챙기고 학원비에 겨우 손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하나 제 맘대로 사본 적 없어요. 마트에 가면 세일하는 과일을 고르며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보다 애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먼저 집었습니다. 세상 모든 기준이 애들 위주, 남편 위주였어요.
어쩌면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어렵게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남들은 그러더군요. 윤 여사, 복 받았네. 애들 잘 키웠잖아. 사는 게 그거지 뭐. 하지만 그 말 속엔 제 감정은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제 마음 속엔 늘 텅 빈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방엔 나만 있었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잔주름이 선명해졌고 피부도 푸석했고 무표정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나였나? 나는 언제 웃었던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희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잃어간 나였다는 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싫다, 나는 힘들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 말을 꺼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저 참고, 기다리고, 맞추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람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는 늘 뒤로 밀렸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요한 줄만 알았던 강물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는 겁니다. 남편이 퇴직한 건 8년 전입니다. 정년까지 다 채운 뒤 아무 말 없이 책상 정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묵묵히 제 통장으로 보내줬고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에서 쉬려 한다. 전 그 말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외부 모임이 많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게 편했어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시장을 보고 TV를 보며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그 고요함이 내 유일한 자유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달라졌다고 말하기엔 그건 질식이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소한 것들에 유난히 예민해졌어요. TV 소리가 왜 이리 커? 식탁에 이게 왜 있어? 화장실에 물때가 꼈더라. 밖에 나가면 뭐가 그리 좋은데? 말 한마디마다 검열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세상에 화난 걸 집에서 푸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랑 오랜만에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가 서 있더군요. 몇 시야? 지금? 왜 전화도 안 받아?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철 좀 들어야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허락받고 움직여야 하는 존재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인데 남편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뉴스 댓글만 달았습니다. 어떤 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집에서 편하잖아. 돈 걱정도 없고 애들도 컸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하루 3번 밥을 차리고 끊임없이 청소하고 병원 동행하고 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온도를 맞춰가고 있는데 편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을 뿐이에요. 그 조용함은 내 자유가 아니라 포기였고 두려움이었고 내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아이들이 어릴 땐 엄마라는 이유로 참았고 아이들이 다 커선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고 있더군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복희 씨, 남편 은퇴하고 나면 인생 이막이잖아요. 이막이요? 저한텐 이막이 아니라 닫힌 극장 안에 혼자 갇힌 느낌이었어요. 커튼은 내려졌고 불은 꺼졌고 그 안에 나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 이혼을 처음 떠올린 건 그런 날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죠.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밖으로만 돌았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내 삶이 그에게는 원인이었고 책임이었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탓해야 하는데? 당신 때문이야. 내 청춘도, 내 이름도, 내 시간도 다 당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방에 들어와서 혼자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여성을 위한 인권 강좌가 있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괜히 들어가 봤어요. 50대, 60대 여성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성은 오랜 시간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왜 나로서 살아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감정을 허락받아야만 했을까? 강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가슴 안에서 스르르 피어났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공포. 아이들도 반대할 게 뻔했고 남편은 분노할 거고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죽는 거였어요. 내 감정 한번 꺼내보지 못하고 내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지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며칠 뒤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은 따뜻했지만 저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눈빛이 슬퍼? 엄마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 처음으로 흐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지쳤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처음 털어놓았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 넣어뒀던 이혼 상담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한순간에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수천 번의 울음과 침묵, 수만 번의 괜찮아라는 말 끝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드디어 제 인생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은요, 결코 화려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일도 아니고 해방이다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한겨울 바람 속에 혼자 선 듯한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변호사냐 싶었지만 생각보다 상담실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들이 많더군요. 그 자리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혼을 왜 원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더는 내가 아닌 채로 살고 싶지 않아서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한 것도
유별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인간다운 말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해? 지금 와서 이혼해서 뭐해요? 그냥 참고 살아. 그 말들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 말들이 아이의 눈에서 한 말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큰딸은 마지막에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만약 엄마가 나였다면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아무도 더는 이혼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할 땐 마치 내 뼈마디 하나하나를 부러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집, 결혼식 사진, 아이들 첫돌 사진, 여름 피서지에서 웃고 있던 젊은 우리 부부의 사진들, 그 모든 걸 박스에 넣고 나오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내게는 늘 남의 집 같았다는 거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지만 해가 잘 들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새 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전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 내 취향으로 커튼을 골랐고, 스스로 고른 이불, 스스로 고른 식탁보.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은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음식, 냄새는 뭐였을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나하나, 다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수업, 요가 강좌, 스마트폰 사진 교실. 뭐든 도전해봤습니다. 첫날, 낯을 가리느라 말도 못 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조용히 과자를 건네더군요. 처음 오셨어요?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반가워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이혼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었고 나처럼 참고 살다 돌아선 누군가가 이 자리에 또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친구도 다시 사귀게 됐어요. 어릴 적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했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이랑 버스를 타고 근교 나들이도 갑니다. 점심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햇살 좋은 날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 노는 걸 구경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눈물 나게 웃고, 눈물 나게 울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 건 누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남편과는 이혼 이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아이들을 통해 들었죠. 처음엔 많이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늙어서 무슨 꼴이냐? 남 보기 창피하게.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그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맞는 첫 생일. 마트에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 작은 초 하나 꽂았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 잠시 고민했어요. 올해는 무슨 소원을 빌지. 그러다 처음으로 이렇게 빌었습니다. 보키야, 이제는 너를 좀 사랑하자. 사람들은 이혼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내게 자유였고, 재건축이었고, 무너진 내 마음 위에 새로 짓는 작은 집이었어요. 이 집엔 강요도 없고, 눈치도 없고, 희생이 미덕이 아니며, 침묵이 미안함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이 집엔 내 이름이 있고, 내 목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이름을 잊고 사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겁니다. 다른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다시 써도 된다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